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나를 위한 의료적 결정을 내려줄까요? 오늘은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막상 선뜻 준비하기는 어려운 얘기, 바로 보건의료 대리인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50대 1인 가구 여성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유일한 가족이었던 오빠가 수술 동의를 망설이는 사이에 그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처럼만 들리시나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과연 누가 또 어떤 근거로 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결정권자가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법과 현실 사이의 빈틈이 꽤 커요. 우리나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시죠? 이 법은 말 그대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기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 수술에 동의한다거나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는 이런 일반적인 의료 결정은 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법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배우자, 그다음 부모,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가족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근데 이건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관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설마 가족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 이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가 전체의 35%가 넘거든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믿고 있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럼 해결책이 아예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요. 바로 임의후견 제도라는 겁니다. 임의후견 제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믿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는 법적인 계약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친구든 지인이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후견인이랑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엔 가정법원에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실제로 내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 법원에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그때부터 진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만 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렇다고 임의후견인이 뭐든 다 결정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아주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의 권한에도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법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실제 병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론하고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거의 100이면 100, 가장 먼저 듣게 될 말이 이거일 겁니다. 가족이세요? 자,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족은 아닌데요. 법원에 등기된 법정 대리인입니다. 여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거죠. 그냥 친구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딱 내세우고 바로 서류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서류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직원이 잠시만요. 저희도 확인 좀 해봐야 해서요. 라면서 시간을 끄면 어떡하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말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2가지 전략을 기억해 두세요. 제일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원무과에 서류를 미리 내서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두는 거죠. 근데 만약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직원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바로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이분들이 법적인 문제 해결에는 훨씬 더 빠삭하거든요. 이건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없던 가족이 나타나서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은 아주 명확해요.
법원이 인정한 임의 후견인의 권한이 가족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냥 침착하게 아까 그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이걸 병원 법무팀이나 사회사업팀에 보여주고 공식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임의후견 제도라는 게 좀 복잡하고 당장 시작하기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연명료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료료 이항서 이거 작성해 두시고요. 둘째, 법적인 힘은 없더라도 내 뜻을 남겨두는 엔딩 노트 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 셋째, 내가 믿는 사람하고 직접 얼굴 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주 가는 병원에 그 사람을 비상 연락처로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엔딩 노트에는 이런 내용을 꼭 담아주세요. 내가 누구를 대리인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한지 같은 나의 가치관, 또 내가 먹는 약이나 앓고 있는 병 같은 건강 정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 두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둬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권리.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모든 준비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